네, 이번 시간은 20번 종이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112페이지가 되겠고, 사실 교과서에서의 이제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함수 fx와 f'x, f2'x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좀 마지막 단계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 차시 정도로 분량을 좀 잡았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내용 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전 시간에 했었던 문제 풀이 중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극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를 판단을 해도 좋고 투프라임의 부호를 판단을 해도 됐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본다면, 매번 설명을 하지만 lnx가 있습니다. lnx가 있다면 무조건이야. 정의역이 따로 있지 않아도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항상 쓰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유리함수 같은 문제를 풀 때 뭐 y가 x분의 1이야. 당연히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특히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뭐 x, y는 1 놓고 뭐 어떻게 풀 거란 말이지. 근데 x는 항상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를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으면은 2x ln x 더하기 얘 미분의 x분의 1이니까 x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인 값을 찾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얘를 약분을 이렇게 시키더라고. 왜 약분시켰어? 물어보니까. 예? 응? 아? 응? 뭐? 응?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시고, 사실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죠. x에 2lnx 플러스 1이 0이다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건에 의해서 진수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0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로그나 ln이 있을 때도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할 분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종이 함수의 그래프 2번. 이계도 함수를 활용한 곡선의 오목과 볼록 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계도 함수를 활용한, 이건 뭐냐면은 이제 f2'에 대한 이야기고,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서 이 곡선은 fx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2'을 가지고 f에 대한 그래프 기형을 추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사이에 뭐가 있어? f'x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f'을 가지고도 fx의 오목과 볼록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인 관계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목이나 볼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목과 볼록도 극대극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함수에서 정의가 가능한 거야.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러니까 연속이나 어떤 미분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함수 fx 아니죠. 연속은 돼야겠죠. 연속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연속성은 부정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이 어,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꼭 미분 가능성을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정의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곡선 위의 두 점에 대하여 두 점 사이의 곡선이 선분 PQ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근데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기본적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P, Q, 또 Q를 찍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 본 겁니다. 두 개의 직선들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지. 두 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어떤 얘기냐면은,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점에서부터 이제 이 점까지 갈 건데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곡선이 선분보다 아래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되겠어. 다시 그려. 미안하다. 이거는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이렇게 두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찍었을 때, 뭐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선분보다 곡선이 어디에 있으면 된다? 곡선이 아래에 있으면 된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찍어도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네. 어떤 점을 찍어도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곡선을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아래로 블록이라는 개념을 이제 함수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정의 1번, 여기, 그다음에 여기 2번, 두 번째, 칠해놓은데, 세 번째, 요거.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fx가 아래로 블록이다라는 식을, 어,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아래로 블록인 함수라는 거를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만 한번 하시면 돼요. 임의의 점 x1, x2에 대하여 구간에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임의의 양수 st에 대하여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분의 1, 3분의 2, 뭐 이런 형태처럼 더했을 때 항상 1이 나오게 되는 s와 t를 가지고 다음 식을 만족시켰을 때 fx는 구간에서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식을 한번 잘 보면은 S1과 S2 여기는 fx1과 fx2를 가지고 앞에 st를 붙인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뭐를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냐면은 내분점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어, 2대1로 뭐 내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선분, 직선, x축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x1, x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2대1로 내분을 하고 싶어. 그럼 내분점의 위치는 우리가 2 더하기 1분의 x1 플러스 2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죠. 그럼 얘는 식을 한번 잘 보면은 전개를 해보면 3분의 1 x1 더하기 3분의 2 x2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분점은 언제나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어떻게 연결시켜? 상수를 곱해서 연결을 시켜. 근데 이 상수의 합이 항상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 플러스 n이고 위에도 n 플러스 n하고 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를 시킨 식이 뭐가 되는 거야? sx1 플러스 tx2 그리고 s 플러스 t를 1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x1과 x2 사이에 있는 모든 내분점에 대한 좌표를 표현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도 x1, x2에 대한 내분점, 얘도 fx1과 fx2에 대한 내분점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좌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한번 잠깐 좌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글을 쓸 건데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뭐 꼭 증가가 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식만 이해를 좀 해보는 거니까 증가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fx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까 했던 내분점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면 내분점의 함수값이야. 그쵸? 내분점의 함수값. 이거는 뭐야? 함수값의 내분점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함수값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쪼갠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쪼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x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은 여기에 선분을 하나 그리고 얘가 st로 내분한 점이다.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이제 똑같이 x1과 x2를 똑같이 내분한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가 s 대 t였다면 여기도 s 대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여기도 s 대 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자, S fx1 더하기 t fx2인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sx1 더하기 tx2의 좌표가 되는 거죠. 함수값의 내분점, 이거는 x값의 내분점. 여기선 이게 선분이라면 일치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어느 쪽이 더 아래에 있어, 지금? 함수식을 보시면, 뭐가 더 아래에 있죠? 얘가 더 아래에 있대. 이게 무슨 값이야? x축에서의 이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 어디에 있다? 얘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개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변이야. 우변에 있는 값이야. 이 값이 지금 여기에 y값의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걔보다 뭐가? 이 함수값이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st가 바뀔 때마다 이 점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항상 뭐야? 이 선분에 있는 점보다 함수값이 어떻게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혹시라고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보시면 보니까 얘는 직선에서의 그 내분점이야. 근데 이건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야. 함수값이 아래에 있다. 이 말을 뭘로 해석을 하면 좋아? 곡선이 선분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곡선의 y값이 선분의 y값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의 형태, 이런 형태가 혹시 나온다면 우리가 얘는 아래로 블록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했던 s와 t를 이것도 아까 체크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기보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의 정의를 만족하면서 불연속인 함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인데 아래로 블록인 정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기보 한번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구간 안의 임의의 ab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임의의 ab의 중점, 그 다음에 그 ab의 함수값의 중점. 똑같은 얘기잖아요. 함수값의 중점은 당연히 뭐야? 선분의 값일 수밖에 없어. 근데 중점의 함수값은 곡선의 값이죠. 근데 곡선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는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안 그려도 좋아요. A와 B가 있고 A와 B인데 A와 B는 어떤 구간 안에서 내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잡아도 이게 F죠. 어떻게 잡아도 이거 중점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가 같다면은 여기가 중점이죠. 이게 무슨 좌표야? 이게 지금 우변이잖아. 얘야.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이가 무슨 값이야? 이게 여기에 중점이 되는 거죠. 근데 뭐래?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이 값보다 뭐 하고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좀 표현하는 방식을 좀 두 가지를 좀 봤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3번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 이번에는 이제 미분 가능이 나왔어. y는 fx의 그래프가 구간 안에 임의의 점 a에 대하여 a, fa에서의 접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보다 곡선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기도함수는 내비두고 일단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보다 곡선이 항상 위에 있네. y값이 더 크네, 항상. 또
내가 접선을 이 점에서도 그었어. 이 점에서도 그어봤는데 얘보다도 곡선이 또 위에 있네? 크거나 같네? 접선을 그었는데 곡선이 또 크거나 같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접선, 접선, 접점이라고 했을 때 뭐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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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함수도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미지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걔보다 곡선이 항상 위에 있다면 얘는 그 구간에서 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 근데 그 말을 좀 예쁘게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방 얘는 곡선이 위에 있다. 곡선이 위에 있다. 접선보다. 음.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야. 두 번 미분이 가능해. 두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서 2'이 양수가 된다면 곡선은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f2'x가 0보다 크다. 이따가 정리도 할 테지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f'x를 한번 중간에 넣어본다면 얘가 이제 gx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는 g'x가 되는 거지. 그쵸? 이런 관계인 거잖아, 어차피. 2'과 2'의 관계도.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gx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구간에서 모든 2'이 0보다 크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각 구간에 있는 각 점에서 gx는 증가하고 있는 거지. 즉 뭐가 증가하고 있어?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지.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도 아까 우리가 접선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얘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f'x가 증가하므로 접선의 기울기도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f'x니까.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머릿속에 해내는 얘기죠.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아까랑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쪽부터 본다면 이렇게 음수에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느낌으로 그려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이 된다. 볼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선생님도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파트이기는 합니다만 얘는 어쨌든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도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떤 구간에서 정의를 하죠? 프라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지 않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얘는 보통 열린 구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단 말이야. 열린 구간. 그런데 증가감소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투에서 증가감소를 얘기를 할 때는 뭘로 했어? 찾아봐, 수투. 답을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증가하고 프라임이 0보다 크고 연속이라면 끝점까지 포함시켜서 증가감소를 얘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설명을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쓴 거야. 얘를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교과서의 설명이었고
결론이었고 설명은 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럼 과연 아래로 블록인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열린 구간을 써야 할까 닫힌 구간을 써야 할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건 디테일하게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하시면은 연구를 해봐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는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었다. 라고 결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뭘 쓰고 있냐면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열린 구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타이틀이 뭐야? 이계도 함수를 활용한 곡선의 오목과 블록의 판정이죠. 그러니까 예의 구간을 갖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종이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파악을 했을 때는 있었어.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은 우리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아. 음수야. 그러면은 도함수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감소해서 음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벌써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어떤 함수?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 얘를 이렇게 가는 거는 좋은 지금 습관은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고 도함수의 관계성까지도 같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와 얘의 상황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선생님이 개념에 대한 문항을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요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도함수를 갖는 이건 반대입니다. 아래로 블록이면은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증가함수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하잖아요. 근데 증가함수는 뭐였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0하고 같은 점은 유한계 존재한다. 0인 구간만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어, 아래로 블록이다. 그러면은 얘가 증가를 하고 있어. 증가를 하고 있을 때는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는 정리죠.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 관계를 봐야겠습니다. f'x가 다시 fx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한다면 f'x는 0보다 커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하죠.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은 f'x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증가하는 파트가 얘가 되는 겁니다. 증가해. 그럼 걔를 미분한 도함수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럼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2'일 거란 말이지.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서? 이 도함수에서의 증가와 fx의 증가와 프라임의 부호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일 수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y가 fx가 뭐 x 4제곱이야. f 프라임 x 하면은 얘는 분명히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4x 세제곱 f2 프라임 하면은 12x 제곱이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0인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얘는 분명히 아래로 블록인 정의를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끝점의 포함 여부는 우리가 열린 구간으로 합의하자. 열린 구간으로 합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대극소와의 연관성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값을 대입해서
양수나 음수가 나오면은 극대극소가 됐잖아요. 프라임이 0인 점에 대하여 투 프라임의 부호에 따라서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었다. 프라임이 0인 상태입니다. 자, 프라임이 A가 0인 상태에서 자, 0보다 크다. 투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아까 이게 어떤 볼록이었어?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은 아래로 볼록이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고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인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극값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클 때는 뭐? 극소값이 나오겠지. 0보다 작을 때는 극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극소, 이때는 극대. 그러니까 이 부호, 이계도함수의 부호와 아래로 블록이라는 개념과 극수라는 개념을 조금 연결을 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작다? 그러면은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면 극대가 나와야지 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연결을 시켜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F'X가 증가, F'X가 감소라는 개념까지도 끼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뒷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오목과 블록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할 건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해봐도 괜찮고 이계도함수를 활용을 해봐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간을 뭘로 쓸 거다? 열린 구간으로 쓸 거다.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fx라고 한번 놓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리고 f2'x는 x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의 부호를 봤을 때 2'의 부호를 봤을 때 얘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x축이 있고 1일 때 지나면서 직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하고 있죠. 얘가 뭐야? 2'이야. 뭐부터 갈 거냐면 도함수를 가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도함수는 뭐 하고 있겠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가 이거인 거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F'은 감소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 하고 있겠어? 증가하고 있겠지. 그리고 0에서 프라임이 0, 0인 상태에서 2'이 0이면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프라임이 자, 도함수의 관계입니다. 이건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fx의 판단을 해봤더니 보니까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으니까 위로 블록인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이때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다가 이때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 fx, f'x, f2'x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아요. 2번까지 한번 해보고 뒤에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fx 우리가 어차피 미분에서 대입할 때는 fx가 편할 텐데 항상 y라고 주는 이유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곡선과 직선은 도형이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는 x와 y를 쓰죠 보통. 함수를 쓸 때는 fx를 쓰지만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f2'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2'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가야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확히 그려봤네요. f2' x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뭘 봐야 돼? 오목과 볼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은 프라임을 봤을 때 프라임은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고 얘는 감소하고 있겠지. 이렇게 얘가 증가, 얘가 감소. f 프라임. 그러면은 같은 지점에서 이어서 쓴다고 해봅시다.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뭐 하고 있어?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겠죠. 뭐 아래로 볼록 하다가 뭐 위로 볼록인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프를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답을 안 쓴다 생각해보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아래로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 구간은 얘는 전체 실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근데 열린 구간으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으로. 얘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실은 빵꾸죠, 빵꾸.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0까지. 0까지 열린 구간. 위로 위로 볼록인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열린 구간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두 문제 똑같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곡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변곡점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일반적인 함수에도 정의가 가능한 건데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 위의 점에 대하여 A에서 A라는 점이 있는데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할 때 점 P를 곡선 Y는 fx의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라는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가 나왔네요. 변곡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런 겁니다. 얘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지금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마도 이렇게 우리 반례로 되게 많이 써먹는 녀석이죠.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얘는 0에서 접선도 있어. 하지만 뭐가 없어? 미분계수가 없죠. f'0이 존재하지 않아. 당연히 f2'0도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 이제 분모로 내려갈 테니까 x가. 하지만 정의를 보니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얘는 위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무슨 점이야? 얘는 분명히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2'0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변곡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면 돼. 변곡점이란 무엇인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얘가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것이다.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계도 함수를 활용한 문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변곡점을 구할 때 이계도 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판단을 하겠지. 왜냐면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의 변화는 결국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아볼에서 위볼로 가는 이 지점은 결국 뭐가 결정해? 이계도 함수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이계도 함수가 존재할 때 변곡점을 찾는 방식일 거라는 이야기야. 기본적인 정의는 이계도 함수가 꼭 없어도 된다. 개념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계도 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무슨 관계야? 이 관계는 사실은 똑같은 관계인 거지. 프라임, 2 프라임, 프라임, fx, 2 프라임, 프라임, fx. 이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볼게요. 2 프라임이 0이고 x는 a에서 좌우에서 2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 2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거죠. f 프라임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f가 증가하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에서 볼에서 위 볼로 바뀐다. 변곡점이다. 0 이렇게 있다면 0이 있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을 구해 볼 건데 뭘 해볼까? 선생님이 하나만 좀 해볼 건데 이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놓고 y는 fx라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f2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f2 프라임의 부호의 변화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뭐 증간표를 그려야 맞겠지만 얘는 다항함수 녀석이니까 아름답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x축 놓고 얘는 12에 x-1,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뭐가? f2 프라임이.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똑같이 x축을 안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지. 그쵸? 증가, 감소, 증가. 뭐가? f 프라임이.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f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증가하고 있어?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뭐 위로 블록이었다가 뭐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다시 위로 블록이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 아마도 이쯤에 이제 뭐가 있겠어? 아래 블록과 위로 블록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1과 1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야. 여기부터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뭐야? 위로 블록이야.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럼 변곡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1일 때의 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점들을 좀 쉽게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던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2 프라임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지만 결국 그 사이에 뭐가 껴있다? f 프라임이 껴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해당하는 점이 프라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점이야? 극값이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극값이 되는 지점은 생각을 해봐. 프라임이 극값이 되는 지점은 2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밖에 없잖아. 그지?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얘가 극값이 되는 거지.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 되는 거죠. 근데 뭐야?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변곡점이 된다면서. 그럼 결국 f'이 극값이 되는 지점 또한 변곡점의 좌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를 3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7번에 1번하고 2번 있어요. 변곡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시는데 어차피 근데 프라임에서 극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2 프라임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지. 배우장의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인데 7번이라고 돼 있네. 8번 한번 빨리 볼게요. 2'이 0이야.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변곡점을 되려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니까? 위로 블록과 아래 블록이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 또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2'이 0이 되는 점이 fx의 그래프에서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일단 변곡점, 이게 이제 만약에 변곡점이 됐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게 fx에서 표현이 돼, 안 돼? 되겠지. 왜냐면 fx를 봤을 때 대충 3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위로 블록 아래 블록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여기가 뭐야? 변곡점이네. 그럼 이 점에서 아마도 이게 a라면 f2'a는 0이 있구나 라고 보인단 말이지. 이런 게 좀 보인단 말이지. 근데 변곡점이 아닌 점들은 사실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여기서 y는 x제곱하고 y는 x 4제곱이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변곡점이 없잖아. 두 개 다. 이렇게 생겼고 얘도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둘 다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0인데 x가 0인 점인데 얘는 f2' 0이 얘는 0이죠. 4제곱이니까 미분 두 번 해봤자 x가 살아있단 말이야. 얘는 미분 두 번 하면 x가 없어지죠. 미분 두 번 하면은 얘는 2가 되겠네. f2' 0은 2야. 근데 이게 사실은 fx에서는 뭐 크게 뭐 보이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보이진 않죠. 뭐인 경우에만 드러난다? 변곡점일 경우에만 투프라임의 좀 지점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지금 8번에서 정리를 할 건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계성에 대한 명제는 선생님이 꼭 출제를 할 겁니다. 명제 이거 출제할 겁니다. 시험 범위죠. 출제할 거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fx를 내가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f 프라임 이거 좀 위에다가 씁시다. 줄을 많이 써야 되거든. 한 8줄 써야 되니까 fx, f 프라임 x, f2 프라임 x 금방 했던 오늘 했던 내용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내가 일단 f 프라임과 fx의 관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원함수를 판정할 수 있었다. 어떤 성질을? 증가이거나 감소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 근데 이 관계는 그대로 어디에서 성립을 해? 왜냐면은 프라임과 투 프라임도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것도 도함수란 말이야. 얘가 gx였다면 얘는 g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뭐를 판단할 수 있어? 그거의 원함수였던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게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f'x가 증가한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운 거고 프라임이 감소하는 형태라면 fx는 위로 볼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운 겁니다. 새롭게 배운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0인 점을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 이것도 복습입니다. f 프라임 a가 0이야.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0이야. 프라임이 0인데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써볼게요. 는 0이고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뭘 가지고 있어?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했으니까 극 속값이 되는 거죠.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F'A가 0이면서 이번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뭐가 되겠어?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새롭게 배운 게 뭐냐면 프라임이 0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A에서 F'이 뭐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게 프라임의 그래프입니다. 얘가 A인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0 플러스로 갔다는 얘기잖아. 지금 F'이 뭐 하고 있어?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에 올라가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잖아. F'이 증가하고 있지. 근데 우린 함수가 언제 증가해? 이계도 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를 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플러스의 부호를 가질 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다가 프라임이 0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뭘 설명할 수 있다? 극소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반대로 프라임 A가 0인 상태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그럼 얘는 반대지. 얘가 0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2',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겠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프라임이 0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fx의 극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극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2'이 0이야. 이건 한 줄만 끌게요. 2' a가 0인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음, 플러스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거 두 가지를 뭐 그리면 좋겠지만 일단 그럼 얘는 뭐 하고 있어? F'이 뭘 가지고 있죠? F2'A가 0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 자,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돼? 이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이 관계를. 왜냐면 얘가 원함수고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이 점을 기점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얘가 극소 극대래매. 그럼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고 0을 지나면서 바뀌고 있네? 그러면 도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가했다가 0이었다가 감소하는 거잖아. 미분계수가. 무슨 값이야? 극대가 되겠죠. 극대인 형태가 되겠죠. 극대인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게 도함수이지만 F'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함수야.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그럼 이 프라임은 극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대로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좀 바꿔서 그랬나? 어쨌든 그리고 도함수가 극대나 극소가 됐을 때 fx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변곡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헷갈리게 될 거야. 여러 가지 개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게 될 거고 이건 시험 문제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나오게 될 거니까 이 관계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마다 복습 적용을 시켜보면서 해결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